네, 안녕하세요. 2021년 정책기자단 동구멍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내년 2022년도 예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게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우리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경제 회복이 더뎌지고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46조 4천억 원 정도 추가로 더 편성이 돼서 총 규모는 무려 604조 4천억 원이나 쓰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유,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은 나라 빚이 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텐데요. 재정수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대비해서 나가는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 적자폭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불필요한 곳에서의 지출은 줄이고 꼭 써야 될 곳에 지출을 좀 늘리되 보다 효율적으로 돈을 쓰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예산안이 주로 어디에 쓰느냐 봤더니 4대 투자 중점이라고 정해놓고 크게 쓰이게 됩니다. 굵직굵직한 것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양극화에 대한 이 대응 자산으로 쓰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이 쓰이게 됩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되 이 예산이 쓰이는 모든 분야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주요 예산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가장 걱정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됐어요? 사실 꽤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 그러면은 백신 접종이 가장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수 대략 5,18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편성된 백신 접종 횟수 분량은 한 9천만 회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올해 8천만 회분이 2월 됩니다. 그러면 총 1억 7천만 회분 정도가 접종할 수 있는 한 2조 6천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복으로 접종을 하고도 조금 남는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접종이 1차에서 끝나는 것들도 있고 뭐 2차까지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뭐 부스터샷이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는 소요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넉넉하게 편성돼 있고, 이런 백신 접종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이 방역에 관련된 예산은 5조 8천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집행됩니다. 탄소 중립이나 디지털 전환에도 중요한 예산이지만 생활에 밀접한 예산들이 더 피부에 와닿는데 어떤 그렇죠.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이 양극화입니다. 부자분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하신 분들은 더욱더 이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울여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계층이라든가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예산도 요번에 조금 중점적으로 편성이 됐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 피해가 극심한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을 했는데 잘 못 갚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신용이 안 좋아지신 소상공인 분들한테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자금도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또 이제 폐업을 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소요들이 있어요. 뭐 세금도 아직 안 내신 부분들, 뭐 이런 것도 세금도 내야 되고 행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폐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손쉽게 빠르게 폐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폐업 지원 패키지도 이번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대면 뭐 이런 활동보다는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에서 무언가 사고팔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이렇게 온라인의 판로를 좀 개척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지원하는데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도 있는데요. 소상공인 분들 중에 선발을 해서 최대 뭐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길 기원하지만 올해 입은 피해까지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지원 중에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 요건도 조금 더 이제 완화가 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도 한 5% 정도 올라가서 그 허들도 조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 임대료, 그러니까 주거급여에 대한 임대료도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교육활동 지원비도 20% 넘게 인상이 돼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제도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급복지를 받으려면은 이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이 재산 요건도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이 이 교육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에 신설되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특별 바우처라는 것도 지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분들의 이 국민연금 보험료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최장 1년 동안 이 지역가입자인 이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귀농을 생각하는 분도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재해 예방에 대한 부분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 혹은 어업인들이 풍수해나 이런 재해를 입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하는 자금들도 지원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사후에 지원을 해주는 자금들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또 요즘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농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젊은 층이 농업에 혹은 어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귀농, 귀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자금들의 예산 편성도 늘어났고요. 또 농지 같은 경우에도 공공으로 임대를 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예산이 좀 확대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청년들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부담을 덜고 귀농 귀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 농사를 짓다가 이 농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농지연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조금 더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농지연금의 지급도 예산도 확대 편성되니까 노후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장치가 조금 더 확대돼서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네, 기존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것도 있고 새롭게 편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한부모 가정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이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는 게 추가적으로 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육비도 생계급여 수급 대상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또 이 외에도요,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다문화 가정의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도 요번에 새롭게 신설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지원이 확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가 점점 수요가 늘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된 예산은 뭐가 있어요? 일단 어르신들의 일자리 숫자도 늘어납니다. 올해 80만 개에서 내년은 84만 5천 개 정도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자리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리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 어르신들이 어떤 문화 활동을 즐기실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생기는데요. 눈에 띄는 게 이 실버 마이크 사업이라는 게 새롭게 도입되는데, 이게 뭐냐, 이 어르신들이 일종의 공개 오디션에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면은 트로트 오디션이나 아니면 새롭게 아이돌 되는 이런 오디션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나라에서, 정부에서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대상이 어르신에 한정돼 있다라는 거. 이분들의 어떤 과거의 활동 경력이나 기간, 수상 경력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어르신들이라고 한다면은 평균적으로 팀당 3명 정도가 구성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 300명 이상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산은 한 15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야외라든가 아니면 실내에서 이 버스킹이 가능한 모든 장르가 이 오디션에 도전할 수 있는, 실버 마이크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선정이 되게 되면 팀당 총 연간 5회 정도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가 되고요.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공연에 대한 이 사례금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공연 1회당 팀 평균 150만 원 정도가 지급되니까 3인 1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분당 50만 원 정도의 공연 사례비는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화활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실력을 갖추신 어르신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공개 오디션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는 이제 알았으니까 2022년도가 시작되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내년에는 부디 이 코로나가 좀 끝나가지고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란일 온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